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학습할 올바른 발음과 표기 단어는 음운 변동에 대해 알아보는 단원이에요. 음운 변동이란 우리가 말을 할 때 발음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규칙적인 소리의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단원에서 음운 변동에 내재된 원리와 규칙을 탐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칙에 따라 우리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음운 변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점검해야 할 사전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배운 내용이지만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제목은 음운 변동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음운의 개념과 체계입니다. 자, 먼저 음운이란 무엇인가부터 확인하고 가야겠지요. 자연계의 소리들을 음양이라고 하고 사람의 말소리는 음성이라고 하지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음성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 소리에서 공통적인 소리를 알아듣고 그것을 통해 말의 뜻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음성의 공통 분모로부터 추출된 소리를 우리는 추상화된 소리라고 하는데 말의 뜻을 구별하게 해주는 이 추상화된 소리들을 음운이라고 하지요.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하게 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지요. 음운에는 자음이나 모음처럼 소리의 경계가 분명하여 서로 분리될 수 있는 요소들도 있고 소리의 길이나 악센트처럼 소리와 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딱히 그 요소만 분리시킬 수 없는 요소도 있는데 이렇게 분리되어 다른 소리들과 끊어지는 음운을 분절음운이라고 하고 소리의 길이나 고저 또는 악센트 즉 강세처럼 분리되어 끊어낼 수 없는 음운들을 비분절음운이라고 합니다. 이 분절음운을 음소라고 하고 비분절음운은 운소라고 하지요. 음운이란 바로 이 음소와 운소가 결합된 말입니다. 분절음운은 발음할 때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거치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장애를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가 자음이고요. 장애를 받지 않고 만들어지는 소리가 모음입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갑시다. 기억을 보세요. 발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음운으로 바꿔서 여러 단어를 만들어 보자. 자, 여기서 보면은 초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초성은 첫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성은 가운데 소리라고 하죠. 종성은 우리말로 끝소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보면은 요 비읍이 첫소리, 아가 가운데 소리, 리을이 끝소리. 한 부분만 바꿔왔습니다. 첫소리를 바꾼 경우, 그 다음에 가운데 소리, 모음을 바꾼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 끝소리를 바꾼 경우. 이렇게 한 부분이 바뀌게 되면 완전히 의미가 다른 단어가 탄생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 소리 하나하나가 달라졌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이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말의 뜻을 구별하게 해주면서 다른 소리들과 구분되는 소리들을 음운 중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분절음운이라고 했죠. 자, 이번에는 니은을 볼까요? 니은은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소리의 길이 문제군요. 소리의 길이가 달라질 때 말의 뜻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소리와 결합되어 말의 뜻을 달라지게 하는 요소들은 음운 중에서도 비분절 음운이라고 했죠.
결국 기역과 니은을 합하면 음운이죠. 그리고 이 음운은 지금 단어의 뜻을 구별하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따라서 답은 2번. 자, 이제 분절 음운에 대해 살펴보고 갑시다. 잠시 선생님이 지우는 걸 잊었네요. 자, 깨끗하게 화면을 지우고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우리말 자음 체계표예요. 뭐 이 정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겠죠?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으며 나는 소리인데 조음이라고 하는 말은 소리를 만든다는 뜻이니까 소리가 만들어지는 방법을 조음 방법이라고 하고 소리가 만들어지는 자리, 즉 위치를 조음 위치라고 하지요.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부터 보면은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조음 기관에서 막혔다가 터트리듯이 내보내지면서 나는 소리가 파열음이고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입안의 좁아진 부분을 지나가면서 마찰을 일으켜 나는 소리가 마찰음. 그리고 조음기관에서 막혔다가 한꺼번에 터트리지 않고 천천히 내보내지면서 마찰시켜 나는 소리가 파찰음입니다. 그리고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코안을 울리며 만들어내는 소리가 비음.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가 유음입니다. 자음은 대부분 목청, 즉 성대를 울리지 않고 나는 소리는 안울림 소리이고 모음은 울림 소리인데 자음 중에서도 유음과 비음은 입안이나 코를 울리며 나기 때문에 울림 소리에 속합니다.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는 두 입술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입술 소리. 입술 순자를 떠서 순음이라고 하지요. 이 입술 소리부터 시작하여 혀끝이 윗잇몸 안쪽에 닿으면서 내는 소리가 치조음, 즉 잇몸 소리고요. 두 개가 입천장이란 뜻이거든요. 만져보면 거북등처럼 울퉁불퉁하고 딱딱한 입천장을 센입천장이라고 하는데 이 센입천장과 혓바닥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경구개음, 즉 센입천장 소리고요. 목구멍 가까운 쪽에 부드럽고 연한 입천장을 연구개라고 하는데 이 여린 입천장과 혀뿌리 쪽에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연구개음, 즉 여린 입천장 소리입니다. 목구멍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후음, 후가 목구멍 후자거든요. 그러니까 후음이란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 즉 목청 소리죠. 그리고 우리말 소리들은 대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3중 체계를 지니고 있지요. 그럼 하나씩 빈칸을 채워볼까요? 이미 좀 채웠네요. 먼저 파열음에 해당하는 소리 비읍개, 비읍, 된소리 쌍비읍, 거센소리 피읍 3중 체계 이루고 있죠. 그리고 디귿개, 잇몸소리. 그 다음에 기역개. 다음에 마찰음이 시옷개와 그리고 목청소리, 히읗소리 그리고 파열에 의해 이어서 마찰에 의해 나오는 소리, 즉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소리죠. 그 소리가 여기 나와 있는 지읒개. 자, 지금까지는 모두 입안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들인데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코안을 울리면서 나는 소리가 있지요. 바로 미음과 니은과 이응입니다. 그리고 유음은 리을이죠. 이 자음 체계표를 이렇게도 외우더라고요. 바다 사자가 하 미나리야
하하, 뭐 기억하기 힘들면 이렇게 외우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 자음체계표의 원리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또 가봅시다. 이제는 발음할 때 공기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인 모음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모음은 발음 도중에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인 단모음과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인 이중모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이게 단모음 체계표인데요. 이 단모음 체계표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해당 모음을 발음할 때 가장 높아지는 혀의 부위가 혀의 앞쪽인지 뒤쪽인지에 따라서 전설모음, 즉 혀 앞소리하고 후설모음, 즉 혀 뒷소리로 나누어지고요. 다시 소리를 낼 때 입술 모양에 따라서 입술을 평평하게 한 채로 소리를 내는 평순모음과 입술을 동그랗게 원형을 이루도록 말아서 소리를 내는 원순모음으로 나눕니다. 소리를 낼 때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혀의 위치가 높으면 고모음, 낮으면 저모음이라고 하는데 혀의 위치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턱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입을 많이 벌려야 해요. 자, 원리를 이해하고 소리를 내봅시다. 맨 앞 전설모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예, 예, 예. 혀 앞쪽에서 소리가 나면서 점점 입이 벌어지는 게 느껴지나요? 자, 이제는 혀 뒤쪽으로 가볼게요. 으아, 으아. 입의 안쪽, 혀 뒤쪽에서 소리가 나지요? 으아. 혀의 앞쪽에서 입술을 동그랗게 하면 왜 소리가 나고, 혀의 뒤쪽에서 입술을 동그랗게 하면서 입을 점점 벌리면 우우 소리가 나지요. 이 단모음 체계표를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던데 자꾸 소리를 내면서 원리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외우기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중모음은 말 그대로 두 가지 소리가 결합되어 나는 소리인데 이때 단모음과 결합되어 발음하지만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아주 짧은 모음을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반쪽짜리 모음이라는 거지요. 모음은 원래 혼자서 음절을 이루는 반면 자음은 모음과 결합되지 않고 혼자서는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데 반모음도 단모음과 어울려야 음절을 이룰 수 있고 혼자서는 음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반모음을 반자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중모음을 하나씩 발음해 보겠습니다. 자, 이아, 이야, 이야, 야야야야, 야. 자, 여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죠? 여. 천천히 소리를 내보면 여, 이여. 이 하고 어소리. 그 다음에 이에. 자, 그 다음을 봅시다. 요 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요. 이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으하고 이 소리가 합쳐지면 의. 여기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리가 있죠. 공통적으로 희미하게 이 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반모음 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모음 이는요, 국제 음성 기호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쓰고요. 모음 이하고 구별을 해서 우리가 보통 표기할 때 요렇게 원형의 기호를 위에다 덧붙여 가지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요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그냥 이 모음이 아니라 반모음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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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렇죠. 그 다음에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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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이거 먼저 나왔네요. 왜는 오에, 오에, 오에. 자, 그 다음에 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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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그 다음에 왜, 왜.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여기서 공통적으로는 지금 오나 우 소리가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게 반모음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제 음성 기호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국제 음성 기호로는 표시가 되지만 우리말에는 모음조화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양성 모음과 결합할 때는 오, 음성 모음과 결합할 때는 우, 이 두 가지 형태가 각각의 경우에 맞게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단모음 오, 우와 구별하기 위해서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오, 자 이렇게 오하고 우의 위에 이렇게 기호를 사용을 해서 단모음과 구별을 합니다. 이 기호가 이렇게 붙어있는 오나 우 경우에는 반모음이란 뜻입니다. 이중모음을 보면은 이 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모음이 앞쪽에서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봅시다. 또 문제 하나 풀어보고 이제 정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희가 소리를 잘 구별을 못하나 봐요. 철수가 말을 했어요. 영희야, 넌 개와 개를 정확히 구분해서 발음할 수 있니? 개와 개의 차이는 뭘까요? 둘 다 혀의 앞쪽에서 소리가 나는 전선 모음이고 입술을 평평하게 하고 소리를 내는 평순 모음이죠. 그렇다면 유일한 차이는 바로 혀의 위치. 개. 자,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입이 좀 더 벌어지고 혀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느껴지나요? 개. 네, 바로 이에. 중모음과 저모음의 차이지요. 보통 이 차이가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구분하기 힘드니까 내가라고 안 하고 너가라고 얘기를 하죠. 너가, 내가 두 소리가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중모음과 저모음의 차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혀의 위치가 아래로 내려오도록 해주면 구분이 되죠. 자, 한번 해볼까요? 내가. 자, 그렇다면 답은 2번.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음운의 개념과 체계.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음운 변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